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2시간짜리 내란이 가능하냐라며 이 야당의 이 내란설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해왔습니다. 반면 이 야당 측은 이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해왔습니다. 과연 이 양측의 입장 사이에서 파리나 헌재 재판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파면이냐 복귀냐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오늘 헌재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11시에 헌재가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라는 결론은 11시 30분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선고 전에 평의가 열린다라는 내용을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7시에 출근한 8명의 헌재 재판관들 모습 잠시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아마 지금 헌재 재판관들의 최종 평의가 열렸을 겁니다. 오늘 발표할 최종 결정문의 내용과 문구 수정 작업 등이 예상됩니다. 그 결과는 철통 같은 보안을 현재 유지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출근한 헌재 재판관 8명은요. 지금 이 시각 마지막 평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취재를 했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까요?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기각, 각하, 인용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선택지는 뭘까요? 자, 많은 국민들이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젯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헌재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이 헌재를 2중, 3중 에워싸고 있고요. 제한돼 있는 취재진들만 일부 헌재 정문 바깥까지만 지금 취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헌재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보안 검사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고요. 헌재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엔 저 건물 안에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마지막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왔어요.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그 결론에 대한 최종 논거와 문구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은 마지막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쟁점별을 판단 먼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헌재 재판관의 어떤 선고 내용을 들어야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저와 안국역과 헌재 정문 앞과 헌재 주변에 화면을 저희가 4분 할로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결론은 잠시 후에 나오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각 헌재 재판관 8인은 결론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이미 결정문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이제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은 것은 마지막 문구까지 여러 가지 이번 그 재판은 지난번 박근혜 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네. 지난번 박근혜 주심이었던 광일원 재판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재판에서는 사실은 내란죄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재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내란죄 자체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쪽에서 뭐 한 달 전부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인용이냐 기각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있다. 각하다. 그러면 지금 형사재판도 같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빨리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는 11시 20분쯤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빨리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처음에 재판관들이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늦어진 이유도 절차적 정당성, 즉 각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실제적으로 전문 증거가 훼손된 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즉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 기록들을 우리가 활용한 부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거냐 하는 논쟁 때문에 내부적으로 길어졌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8대 0이 심리 안 심리 혹은 4대 4가 가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호 의원님, 사실은 뭐 야당도 여당도 4월 4일 오늘 헌재가 선고할 것을 양당 모두 다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이게 굉장히 평이가 길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또 4월 18일이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만두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네.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2심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4.2 재보궐선거에 대한 네. 결과까지 보면서 하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평의가 더 오늘 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침 일찍 7시부터 나와 있는 것은 길어진 이 판결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군요. 또 승복을 국민이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의 최종적인 내용들을 다듬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장 그림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 4분할 화면 중에 안국역 쪽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지금 이 장면은 헌재 앞이고요. 헌재 앞에는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국역 앞으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안국역 인근입니다. 차벽이 지금 경계가 돼 있고요. 많은 지금 시민들이 벌써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방향으로 쭉 가면 헌재예요. 반대 방향으로 쭉 오면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남동 인근의 관저 앞에 지금 대통령도 현재 관저에 머무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관저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 큰 길, 그러니까 자, 이 한남동, 이 한남대교의 이 북쪽 방면에 이제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 끝자락 그 대교와 이 대통령 관저로 연결되는 이 골목길이 맞닿아 있는 이 지점이죠. 대로변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대통령의 기각과 각하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안국역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인데, 아까 이제 관저의 위치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관저 집회. 관저 저 집회 위치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지지자들의 이 소리, 기각과 각하,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이 지지자들의 외침을 관저에서 대통령은 다 듣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안국역에 있는 탄핵을 바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을 기원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집회 양분양으로 저희가 양분할 화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오늘 선고의 진행 순서를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선고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에 재판관 8인이 입장을 하고, 자, 문영배 소장대행이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주문이 낭독됩니다. 만약에 주문이 먼저 낭독되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유가 먼저 나오면 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시 30분쯤 나오지 않을까. 김무식 교수님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 두 번의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경험과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따른다면 11시에 정확히 시작하면 한 2, 30분 정도의 네네. 이 결정문을 읽게 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결정문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 주문을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여기 돌직구쇼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김진 앵커와 함께 11시 30분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승복의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각을 바라시는 분들이나 또 인용을 기대하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거나 또는 이의가 제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일단 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 네. 지금 비정상 상태에서 123일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12월 4일 계엄 이후에 지금 123일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또 분열 속에 빠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헌재의 결정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기각이든 또 인용이든 저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 자체로서는 승복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통합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또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합리적으로 또 잘 나올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밝혀주셨습니다.